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넌시어머에 대해서 배웠어요. 에넌시어머가 간단하게 얘기해서 뭐죠? 거울 형상, 미러 이미지죠. 서로 미러 이미지가 되는 그 컴파운드를 서로 가르쳐서 에넌시어머라 그러는데, 에넌시어머는 물리적 성질이 같아요. 즉, boiling point, melting point, density 이런 걸로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특성이 다른 게 있죠. 그게 뭐냐면 the polarization plane이 로테이션이 된다. 즉, 편광이라고 해가지고 빛을 하나 걸러가지고 한 가지 종류의 빛을 보내면 그 물질이 녹아있는 용액을 통과하면서 그 빛이 싹 턴해요. 근데 에넌시어머 관계에 있는 두 컴파운드는 하나는 한쪽 방향으로, 또 다른 반대 미러 이머지를 가지고 있는 컴파운드는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 디바이스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폴러라이제이션을 갖다 측정하게 되는데, 일단 라이트 소스가 오면,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지금 라이트가 잔뜩 있는데 이 라이트는 지금 여러 가지 웨이브랭스가 섞여 있죠. 그죠? 그 중에 한 가지 웨이브랭스만 뺄 수가 있어요. 폴러라이저라고 하는 편광체를 이용해 가지고 이거를 분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분리된 한 가지 그 빛이 여기에 있는 이 튜브 안에 물질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로테이션 하게 되죠. 그럼 여기서 결정되는 이 각도는 고유의 성질이에요. 이 물질의 고유의 성질이에요. 모든 물질마다 다른 각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에넌시어머 관계에 있는 다른 물질은 어느 쪽으로 로테이션 하겠어요? 반대 방향으로 로테이션을 하게 돼 있죠. 좀 더 봅시다. 자, 라이트 소스가 있고, 보통의 라이트는 여러 방향으로 오실레이션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빛만 편광체를 통해서 분리를 해가지고 한 플레인 폴러라이즈드 라이트를 만들죠. 자, 이런 거를 갖다가 발견하신 분이 이분인데요. 잔 바프티스트 비엇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루이 10 몇 세인가요? 이게 굉장히 어렵네요. XV333111 18세. 루이 18세한테 레종 도네르, 이게 이제 우리가 레종 도네르, 신문에 보면은 누가 뭐 레종 도네르를 받았다. 훈장이죠. 프랑스에서 주는 최고의 훈장인데 이렇게 써요. 이분이 이제 화학자인데 루이 18세한테 레종 도네르를 받았어요. 근데 정작 프렌치 레볼루션이 시작됐을 때는 거리에 나가서 이른바 데모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그 아이러니한 정치적인 그 가운데 서셨던 그런 분인데, 그분이 이 편광에 대해서 발견을 하셨죠. 그래서 이 옵티컬 액티비티를 갖다가 어떻게 재느냐, 이렇게 생긴 디바이스, 아까 얘기한 건 이제 모식도인데 이거는 이제 진짜 디바이스가 이렇게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샘플을 갖다가 녹여가지고 여기다 넣으면, 그러면 이 샘플에 대한 로테이션 각도 재가지고 여기에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돌아가잖아요. 편광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딱 돌아가면 그걸 뭐라 그러냐면 덱스트로 로테이터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파지티브로 표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전에 아마 여러분들이 컴파운드 앞에 이렇게 괄호 열고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걸 본 적이 꽤 있었을 거예요. 저게 뭔가 했죠. 근데 그게 polarized plane을 오른쪽으로 돌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다음 왼쪽으로 돌리게 되면 뭐라고 불러요? 레버 로테이터리라고 불러요. 왼쪽으로 돌아간다, 레버 로테이터리.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를 표시를 하게 되죠. 결국은 에넌시어머 관계가 되어 있는 한 쌍이 있으면 그 중에 하나는 플러스가 되고 하나는 마이너스가 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플러스 에넌시엄하고 마이너스 에넌시엄을 반반씩 섞으면 어떻게 될까요? 50-50. 로테이션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되고 가만히 있거든요. No optical rotation.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racemic mixture라고 불러요. 즉,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에넌시어머 미러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컴파운드를 반반씩 섞어 가지고 있는 믹스처를 우리는 뭐라 부르느냐? racemic mixture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까지 봤던 에넌시어머의 독특한 피지컬 성질이 뭐냐? 옵티컬 로테이션인데, 그렇다면 그게 독특한 성질이기 때문에 뭔가 숫자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 로테이션을.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스페시픽 로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그
식으로 표현이 되죠. 자, 식이 나오는 순간 모두들 얼굴이 어두워지면서 과연 저걸 어떻게 소화해낼 것인가 걱정이 되는데 사실 간단해요. 식이 나올 때마다 걱정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별거 아니에요. 다만 식이 표현하는 거를 어떻게 의미하는가를 차근차근 따라가는 그거를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썼는데 이게 뭔지 한번 봅시다. 표정이 좀 더 어지러워진 것 같은데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 알파라고 되어 있죠. 자, 알파는 specific rotation, 즉 그 정의예요. specific rotation이라는 정의인데, 자, T는 뭐냐면 temperature. usually 25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 25도에서 이제 정하게 되는데, 다른 온도에서 정해야 된다고 한다면 다른 온도에서 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specific rotation은 변하니까, 온도에 따라서 변하거든요. 그래서 대개의 경우 25도를 하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25가 되겠죠. 대부분의 경우. 그냥 우리가 스탠다드로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람다는 뭐가 되면 웨이브랭스가 돼요. 라이트의 웨이브랭스. 아까 플레인이 이렇게 돌아간다 그랬죠. 라이트 플레인이. 근데 그게 라이트의 종류마다 다르겠죠. 그건 상식적이죠. 피지컬 프로퍼티니까. 따라서 어떤 라이트인지 정해줘야 돼요. 이 에너지셔머는 요 라이트로 하고 저 에너지셔머는 저 라이트로 하고 막 복잡하게 한 다음에 비교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한 가지만 정해서 대개의 경우 한 가지만 정해요. 하지만 연구를 하기 위해서 라이트 소스를 변해가면서 지켜볼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대개의 경우는 소디움 D 라인이라고 하는 589 나노미터 웨이브랭스에 있는 라이트를 사용하게 돼요. 근데 이거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제 피지컬 케미스트리의 여러 가지 역사가 있는데 일단은 소디움 D 라인이 뭔가 하는 거에 대한 정의는 소디움 Na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소디움 Na 그거를 불에다가 태우면 빛이 나죠. 그러니까 아마 중고등학교 때 그런 얼핏 그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대표적 빛이 바로 빛이 그러니까 익사이테이션 할 때 소디움이 익사이테이션 할 때 나오는 메이저 빛이 589 나노미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이 평광 예를 들어 여기서 보내는 빛이 결국은 589 나노미터짜리 빛을 보내게 되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observed optical rotation. 이거는 실제로 재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알파. 여기서 나오는 알파인데 잴 수 있죠. 이건 실험을 통해서 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L은 뭐냐면 length of container in dm. dm이 뭐냐면 데시미터예요. 데시미터는 몇 센티미터죠? 10cm예요. 데시미터는 10cm. 데케인, 우리 데케인 배웠죠? 데케인 이제 왜 D가 10인지 이제 대강 알아요. 그래서 데케인, 데시미터에서 10cm인데 10cm를 통과할 때 돌아가는 로테이션을 잰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만약에 10cm 아니고 50cm로 하면 또 숫자 달라지겠죠. 그래서 기준이 필요해서 10cm로 정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대로, 이것도 고정되어 있는 값이고 이것도 고정되어 있는 값, 다 고정되어 있는 값이에요. 자, concentration이 있어요. concentration은 gram per ml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스탠다드로 할 때는 한 가지로 정해서 하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로테이션만 정하면 돼요. 로테이션만 정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고 스페시픽 로테이션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는 뭐냐면 플레인의 라이트가 몇 각도로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거기까지만 이제 개념으로 알기만 하면 돼요. 자, 봅시다. 그래서 자, two asymmetric center를 가지고 있는 컴파운드가 여기 두 개가 있어요. 딱 어느 게 asymmetric center예요? 이 중에? 자, 가운데 있는 두 개의 카본이 asymmetric center죠. 자, 이것도 asymmetric center, 이것도 asymmetric center. 그래서 이름을 정해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은 하나, 둘, 셋, 넷, 네 개니까 뷰테인일 거고 그 다음에 2-chlorol, 3-iodo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각각의 카본에 대해서 SR 정해줄 수 있죠. 자, SR 어떻게 정했죠? SR이 뭐였죠? 오른쪽, 왼쪽 그거죠. 뭐가 오른쪽이에요? 자, clockwise. 이게 뭐였죠? R. 그 다음에 counterclockwise. 그게 S.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봤어요. 그래서 이쪽은 2S고 이쪽은 3R 이렇게 됐어요. 자, 이거를 한번 자세히 볼까요? 이하고 이거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죠? 미러 이미지예요. 보이나요?
자, 미러 이미지로 해서 여기다 이제 거울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클로라이드, 클로라이드, 그 다음에 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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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본. 이쪽에 메슬이 있고, 이쪽에 메슬이 있고, 이쪽에 아이오다이드 있고, 이쪽에 아이오다이드 있어요. 자, 거울 속에서 바라본 거죠. 자, 거울 이미지를 그려놓고 보니까 각각의 카본에 대한 포지션의 로테이션이 이렇게 돼 있어요. 2R 하고 3S. 이쪽은 뭐예요? 2S, 3R, 이건 2R, 3S. 결국 로테이션이 두 개의 에이시메트릭 센터에서 다 바뀌어 있어요. 반대로. 그죠? 그래서 이거는 서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에넌시어머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absolute configuration이 양쪽의 에이시메트릭 센터에서 다 다르게 반대로 지금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걸 한번 봅시다. 얘네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봅시다. 뭐가 틀렸죠? 뭐가 달라졌죠? 자, 클로라이드 위치가 여기서 바뀌었어요. 자, 클로라이드가 여기서는 플레인의 앞쪽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클로라이드가 플레인의 뒤쪽으로 가 있죠.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두 번째 카본의 컨피규레이션이 바뀌어 있죠. 그래서 S에서 R로 바뀐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얘는 서로 에넌시어머 관계가 됐어요. 자, 자세히 보면 얘하고 얘는 거울 속에서 서로 쳐다보는 것과 같은 지금 관계로 되어 있죠. 그러고서는 보니까 세 번째 카본에 대한 컨피규레이션도 바뀌어 있어요. 3R, 여기는 3R이었는데 여기는 3S로 지금 바뀌어 있죠. 결국은 에넌시어머끼리는 두 개의 에이시메트릭 센터를 가지고 있을 때 두 개의 센터에서 전부 다 컨피규레이션이 반대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RR인데 여기는 SS죠. 여기는 SR이었는데 RS가 됐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뭐라고 부르느냐 서로. 얘네들은 다이아스테로모라고 불러요. 다이아스테로모. 다이아스테로모는 서로 다른 컴파운드고요. 얘는 물리적 성질이 틀려요. 즉 이것하고 이것은 보일링 포인트, 멜팅 포인트, 덴시티 이런 게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에넌시어머끼리는 어떻다 그랬어요? 다르지 않다 그랬죠.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 두 개는 이것하고 이거는 완전 다른 컴파운드라고 인식을 하면 되고요. 이 경우에는 다이아스테로머끼리는 absolute configuration이 하나씩만 바뀌어 있어요. 자, 2R, 3R이었는데 2R, 3S였는데 여기는 2S, 3S. 그래서 세 번째 포지션은 그대로인데 두 번째 포지션이 바뀌었죠. 이것 두 개도 살펴볼까요? 여기는 2S, 3R인데 여긴 2R, 3R 그래가지고 이것도 2S 포지션, 두 번째 에이시메트릭 센터에서 반대의 컨피규레이션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머릿속에 넣어놓고요. 얘하고 얘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이것하고 이것도 다이아스트롬하고요. 이것하고 이것도 다이아스트롬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여러 가지 예가 나올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에리스로라는 말이 나왔는데 에리스로하고 스레오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에리스로는 뭐냐면 똑같은 substitution이 있을 때 그것이 플레인의 서로 반대 방향에 있을 때 에리스로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소린가? 자, 같은 substitution, 즉 카본하고 카본 두 개의 에이시메트릭 센터에서 같은 substitution이 어느 거가 있죠, 지금? 자, 일단 플레인을 잡아야 돼요. 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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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본. 이 네 개의 카본이 플레인 한 플레인, 즉 이 칠판, 여기 스크린하고 같은 플레인에 존재를 해요. 네 개의 카본이 전부 다. 근데 하이드로젠하고 하이드로젠이 같은 서브스티튜션이죠. 같은 서브스티튜션이 다른 플레인 방향으로 서로 설정이 되어 있죠. 반대 방향으로. 그렇게 되면 에리스로라고 불러요. 여기도 그런가요? 여기도 그래요, 지금. 하이드로젠하고 하이드로젠이 반대 방향으로 지금 붙어 있죠. 근데 스트레오의 경우에는 같은 서브스티튜트가 같은 플레인 방향으로 들어와 있어요. 하이드로젠하고 하이드로젠이 같은 플레인에 들어와 있죠. 이것도 하이드로젠하고 하이드로젠이 플레인의 같은 방향으로 들어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말을 정리를 하면 다이아스테로머는 스테로머 중에서 에넌시어머가 아닌 것들을 전부 다 스테로아이소머, 다이아스테로머라고 불러요. 스테로 아이소머 중에 에넌시어머가 아닌 것들이 전부 다 다이아스테로머예요. 다이아스테로머는 different physical chemical property를 가져요. 보일링 포인트, 멜팅 포인트, density가 달라요.
에리스로 아이소머는 두 개의 똑같은 substituent가 직잭 체인 플레인의 반대 방향에 있을 때 에리스로라고 부르고 같은 방향에 있으면 스레오라고 불러요. 여러분이 어디서 컴파운드를 봤을 때 에리스로, 스레오 이런 말이 들어가 있는 거를 꽤 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왜 이렇게 똑같은 말을 계속 썼지라고 해서 그냥 무심히 지나갔을 텐데 앞으로는 에리트로다, 스레오다 이런 말이 나왔을 때는 아 거기에 있는 substitution, 같은 substitution을 기준으로 configuration이 다르구나 하고 유추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좀 더 볼까요? 자 이번에는 2,3-dichlorobutane이 있어요. 2,3-dichlorobutane. 일단 뷰테인 아까랑 똑같은데 이제 클로로가 두 개 들어있어요. 좀 더 간단해졌죠. 클로로. 자, 이 경우에는 에리스로예요, 스레오예요? 스레오예요. 그죠? substitution이 같은 게 두 개나 있어요. 클로라이드하고 하이드로젠 두 개가 있는데 그거를 같은 방향으로 줘버리면 나머지도 다 같은 방향으로 올 수밖에 없게 되겠죠. 따라서 얘네들은 스레오고요. 얘네 둘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에넌시어머 관계예요.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얘하고 메실 그룹 이쪽에 있죠. 저 건너편에 메실 그룹이 있고요. 저 구석에 클로라이드 있고요. 하이드로젠 있어요. 그죠? 거울 속에 비친 모습 그대로예요. 그래서 에넌시어머고요. 그리고 보니까 양쪽의 asymmetric center가 모두 반대로 되어 있어요. 2R, 3R인데 이건 2S, 3S죠.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얘는 뭔가요? 2R, 3S로 표현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한쪽만 지금 변한 상태죠. 그럴 경우 뭐라 그랬어요? 다이에스테로머라 그랬죠. 왜? 에넌시어머는 아니에요. 얘하고는 절대로. 그죠? 그리고 한 asymmetric center만 지금 다른데 그러면 얘하고는 어떻게 관계가 되겠어요? 얘하고도 다이에스테로머가 되죠. 왜? 미러 이미지는 아닌데 스테레오 아이소머이기 때문에. 근데 얘는 뭔가요? 얘는 얘하고 어떻게 다르죠? 같아요. 어떻게 같아졌어요? 돌렸어요. 그죠? 요 중심의 본드를 이거 로테이션 가능하죠? 싱글 본드니까. 싱글 본드를 로테이션 해가지고 이쪽 클로라이드를 이쪽 밑으로 보냈어요. 자, 그랬더니 뭔가 보이는 게 있나요? 뭐가 보이나요, 여기서? 얘하고 이제 같다는 걸 이제 눈치챘어요. 이거 어떤 게 특이점이 보이나요? 얘는 미러 플레인이 가지고 있어요. 미러 플레인 가지고 있으면 뭐라고 불렀죠, 우리가? 에이키랄이라고 불렀죠. 자, 에이키랄은 에넌시어머 설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얘는 아까 플레인 라이트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자,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메소폼이다 이렇게 불러요. 메소다. 즉 미러 플레인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아무리 에이시메릭 센터를 두 개씩이나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에넌시어머 관계가 설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메소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봤던 에넌시어머, 다이에스트로머, 메소 이거의 관계에 대해서 나중에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관계를 의미를 하는가 좀 더 나올 거예요. 다이에스트로머에 대해서 한 번 더 봅시다.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얘 뭐죠? 어디서 많이 보던 건가요? 저는 좀 전혀 친숙하지 않은가요? 볼까요? 여기 뭐가 있어요? COO가 뭐죠? 카르복실릭 애시드죠? 자, 이거는 뭐예요? 아미노기예요. 자, 아미노기하고 카르복실릭 애시드 같이 있는 아이를 우리는 친근하게 뭐라 부르죠? 아미노산이라고 부르죠. 이 아미노산 중에 한 가지겠네요. 이거는 여기 하이드록실 그룹이 있고요. 메실 그룹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얘는 스레오닌이에요. 자, 20까지 거의 다 외워야 돼요. 이제 나중에는 거의 다 이렇게 머릿속에 탁 떠오를 정도로 친숙해져야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얘는 스레오닌이에요. 스레오닌인데 스레오닌이 이렇게 네 가지 폼을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1번하고 2번하고 잘 보세요. 이 안에다가 미러 플레인을 넣으면은 얘기가 돼요, 안 돼요? 말 되는 것 같아요. 자, 3번하고 4번 사이에다가 미러 플레인 한번 넣어볼까요? 어때요? 네, 서로 쳐다보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1번하고 2번은 에넌시어머, 3번하고 4번도 에넌시어머겠죠. 그죠? 그러면은 1번하고 3번은 무슨 관계예요? 다이어스트로머. 왜? 에넌시어머는 아닌데 거의 뭐 그 컨스티튜션이 거의 다 같죠. 같기 때문에 얘하고 얘는 스테로아이소머가 아니고 다이에스트로머가 되는 거죠. 1번, 4번은 1번, 4번도 다이에스트로머. 왜? 에넌시어머 관계는 아니니까. 2번, 3번은 그것도 다이에스트로머. 2번, 4번은 다이에스트로머. 3번, 4번은 에넌시어머. 1번, 2번은 에넌시어머. 이런 관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좀 더 가봅시다. 이제는 그 에이시메트릭 센터를 어떻게 정했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죠. 에이시메트릭 센터. 특히 이렇게 사이클릭 컴파운드에서는 어떻게 정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보면 이렇게 별표, 핑크색으로 별표를 이렇게 표시한 것이 있어요. 얘네 둘이 바로 에이시메트릭 센터예요. 에이시메트릭 센터를 어떻게 정할 수 있죠? 카본에 4개의 본드가 가능한데 그 4개의 서브스티튜션이 다 달라야 돼요. 자, 이거는 그냥 혼자 있을 때는 쉬웠어요. 얘처럼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쉽게 결정이 됐는데 문제는 이렇게 사이클러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여전히 똑같아요. 똑같이 결정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일단 브로마이드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생략돼서 안 보이지만 뭐가 있는 거죠? 하이드로젠 하나 숨어 있고요. 자, 그러고서는 본드 하나가 일로 가야 되고 하나는 일로 가야 되죠. 자, 일로 갈 때 어디까지 세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따져야 되는 거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까지를 모두 다 잔기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카본 입장에서 또 반대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 여기까지 다 생각을 해주는 잔기로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돌아갔을 때랑 이쪽으로 돌아갔을 때 잔기의 모양이 같아요, 안 같아요? 다르죠. 그죠? 여기는 카본이 하나, 둘, 셋, 4개 있고 4번째 카본에 메틸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5번째 또 카본이 있었어요. 근데 반대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 둘, 몇 번째 카본이 붙어 있어요? 몇 번째 메틸 그룹이 붙어 있어요? 2번째 붙어 있죠. 그리고 3, 4, 5. 결국은 서로 다른 잔기가 붙어 있는 걸로 간주가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성질을 띄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에이시메트릭 센터가 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여기 메틸 그룹이 있고 하이드로젠 숨어 있고 그 다음에 일로 가면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두 번째 브로마이드 있는데 일로 돌아가면 하나, 둘, 셋, 넷, 5. 4번째 브로마이드 있으니까 서로 다른 잔기예요. 그래서 absolutely 이 카본하고 이 카본은 에이시메트릭 센터예요. 얘네 나머지는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수소가 다 2개씩 붙어 있어요. 심플. 하나, 둘, 셋, 넷. 이 4개의 카본은 다 수소가 2개이기 때문에 에이시메트릭 카본이 아니에요. 그죠? 결국은 여기 에이시메트릭 카본이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사이클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 트랜스를 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브로모랑 메틸 그룹이랑 플레인의 같은 방향에 올 때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시스라고 불렀죠. cis1 브로모 3 메틸 사이클 헥세인이라고 해서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데 여기 미러 플레인을 넣으면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 하나는 이렇게 생겨서 서로 미러가 돼요. 미러 이미지가 돼요. 그러면 설국 얘네들은 뭐예요? 에넌시어머가 되겠죠. 에넌시어머 어떻게 이름 더 붙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얘도 C 쓰고 얘도 C 쓰고 얘 둘 다 cis1 브로모 3 메틸 사이클 헥세인인데 에넌시어머인데 어떻게 이걸 구별을 하는 이름을 뭐 붙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RS 여기 지금 2개나 했으니까 RS 결정할 수 있겠죠. RS 붙여줄 수 있어요. 또 우리 좀 전에 배운 거, 뭐 돌리는 거, 라이트 돌리는 거, 편광. 그러면 물 하나는 뭐가 되겠어요? 하나는 플러스가 되고 하나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어느 게 플러스고 마이너스예요? 모르죠. 해봐야 알겠죠? 해봐야 알아요. 그리고 어딘가에 지금 누군가 많이, 뭐 우리가 안 했는데 누군가 했겠죠? 벌써? 그 누군가가 어딘가 기록해 놨을 거예요.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에이시메트릭 센터가 있기 때문에 RS 폼을 분명히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 RS를 보고 플러스 마이너스 결정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실험적으로 얻어진 거기 때문에 RS로 되어 있으면은 플러스고 SR로 되어 있으면 마이너스고 뭐 이런 식의 법칙은 존재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여기는 사이클로 플레인의 반대로 substitution이 들어갔으니까 트랜스고요. 여전히 미러 이미지 여기 이렇게 있기 때문에 미러 플레인 있고 미러 이미지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에난시어머고요. 얘네들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가능하고 RS 결정 지어줄 수 있어요. 자, 스레오닌 다시 나왔어요. 자, 스레오닌 다시 아까 우리 봤던 그 스레오닌이 얘예요. 자,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또 잠깐 잘 모를 것 같은데 다시 봅시다. 자, 에이시메트릭 센터가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죠. 자, 일단 얘는 아미노 애시드고요. 두 개 있어요. 우리는 별 좋아하죠. 요즘 별이 유행이에요. 별을 많이 받기 위해서 우리는 많이 노력을 하는데 얘네들은 별이 두 개가 이제 달려 있고요. 자, 4개의 스테레오 아이소머가 존재한다고 지금 했어요. 우리 아까 봤으니까 우리는 힌트를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보면은 어느 거하고 에넌시어머예요. 얘네들 에넌시어머인 것 같고 얘네들 에넌시어머인 것 같아요. 그죠? 아까 우리가 했잖아요. 그래서 에넌시어머 얘네 두 개 에넌시어머 그래가지고 이 두 개는 서로 에넌시어머, 이 두 개 에넌시어머고 얘하고 얘가 무슨 관계였어요? 다이아스테로머란 말이에요. 다이아스테로머는 피지컬 프로퍼티가 다른 컴파운드라고 했어요. 이름이 같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름을 따로 붙여줬어요. 알로스레오닌이에요. 얘는 알로스레오닌이라고 불러요. 이 쌍은. 근데 이 쌍 안에서도 에넌시어머가 존재하기 때문에 D폼이다, L폼이다, L폼이다, D폼이다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자, DL은 어떻게 정하는 건가요? DL이 사실 우리가 제일 흔하게 보는 건데 그죠? DL은 어떻게 정하는 걸까요? 어려워요. DL은 이제까지 우리가 배웠던 거하고 다른 데피니션으로 정해요. 일단은 카르복실릭 애시드. 카르복실릭 애시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컴파운드에서 많이 우리가 사용하는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아미노산이 있고요. 그 다음이 카보하이드레이트, 글루코즈 뭐 이런 것들. 이번에는 우리 안 할 거예요. 글루코즈 여기서는 안 할 건데 다음에 나와요. 그런 것들의 카르복실릭 애시드를 제일 위로 보내요. 잔기, 제일 하이라키가 제일 높은 잔기를 제일 위로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직잭 플레인을 갖다가 여기 가운데다 이렇게 쭉 그려주죠. 그러면 제일 밑에 있는 카본에서 두 번째 하이드록실 그룹의 위치를 보고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다시 자, 카르복실릭 그룹을 제일 위로 놓고요. 그 다음에 직잭 플레인을 그려요. 그 다음에 가장 밑에 있는 카본에서 두 번째 하이드록실 그룹이 어디 있느냐를 보고선 LD를 결정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어디 있어요? 왼쪽에 있죠. 자, 왼쪽에 있으면 L폼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으면 D폼이에요. 그게 맞는지 여기 볼까요? 자, 하이드록실 그룹이 왼쪽에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L폼이죠. 그 다음에 하이드록실 그룹이 오른쪽에 있으면 D폼이 돼요. 자, 여기서 말하는 LD는 RS하고 상관없어요. 아까 우리가 봤던 RS 왜냐면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RS도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왼쪽으로 돌아가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RS를 결정했을 때 데피니션하고 독립적인 데피니션이기 때문에 RS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이 전체를 보고서는 결정하는 거예요. LD는 컴파운드 자체를 결정하고 에넌시어머를 얘기를 할 때 LD 폼이 훨씬 편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RS를 하면 여기하고 여기 두 개 다 결정 봐야 되죠. 다 결정 봐야 되고 다 일일이 얘기를 해줘야 되죠. RS 그리고 이게 돌리고 이거 힘들어요. 그래서 컴파운드 이름을 파이널리 붙여주고 그 다음에 일을 할 때는 DL폼이 훨씬 편하기 때문에 특히 바이올로지에서 훨씬 편하기 때문에 LD폼을 새로 개발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자, 스레오닌이 어디에 쓰이는 거죠? 단백질의 구성 요소죠.
단백질의 구성 요소로 쓰이는 폼은 오로지 L-threonin이라는 거예요. D-threonin, D-allothreonin, L-allothreonin 다 자연계에 존재는 하지만 여러분 몸속의 프로틴에서 존재하는 모든 threonin은 다 L폼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죠. 왜 그럴까요? 자, 프로틴을 만들 때 아미노애시드를 다 연결해야 되는데 그거 누가 하죠? 엔자임들이 하죠. 효소들이 해요. 자, 그 효소가 아미노산을 가져다가 기존에 있는 폴리펩타이드에다가 계속 붙여야지 길어지겠죠? 그 효소는 방향성이 있어요. 그 효소 자체가. 자, 여기는 지금 리셉터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걸 효소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그 효소는 방향성이 있어서 어떤 자리에 어떤 부속이 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미. 근데 그 부속의 위치를 바꾸는 에넌시어머는 에넌시어머 관계는 뭐냐면은 부속의 위치를 바꿔서 들어오는 거예요. 부속의 위치를 바꿔서 들어오면 이게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 거예요. 자, 여러분 레고 블럭 좋아해요? 남학생들은 몇몇의 남학생들은 눈이 반짝였는데 잘 별로 관심 없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자, 레고 블럭을 여러 번 조립을 해봤던 사람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딱 늘적으로 안 들어가죠. 알고 봤더니 좌우가 틀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좌우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이 오른쪽 신발을 빼서 신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왼쪽으로 이렇게 신으면 되긴 돼요. 되긴 되지만 매우 불편하죠. 그리고 여러분의 이 표정, 이 느낌. 자, 엔자임도 똑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D폼, L폼을 써야 되는데 D폼을 집었더니 불편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도로 버리겠죠. 나도 그래서 도로 갈아 신을 거예요. 이게 엔자임이고 이게 바로 여러분 몸속에서 리셉터들이 일하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에넌시어머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에넌시어머를 맞추지 않으면 굉장히 비극적인 일들도 사실 많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많은 드럭이 에넌시어머를 잘 모르고 만들었다가 실제로 다 팔아서 먹었는데 근데 에넌시어머가 거기 섞여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몸속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니비터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좀 전에 신발을 바꿔 신는 것처럼 꾸겨 넣으면 어떻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 내가 이 신발을 신고 100m 달리기를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니 못하겠죠. 마찬가지로 에넌시어머가 몸속에 이렇게 들어오면 제대로 드럭 기능을 할 수가 없고 오히려 톡신으로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기형아가 탄생하고 지금 그 기형아인 분들이 한 중년 이상이 돼가지고 그 제약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가지고 많은 보상금을 받았죠. 그런 일들도 많이 생겼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 이후에 어떤 드럭이 새로 생기더라도 에넌시어머 관계를 갖다가 규명해내지 못하면 절대로 어프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비극적인 일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계를 잘 살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라이보즈 봅시다. 아미노애시드 하나 봤는데 자, 라이보즈는 어디서 많이 발견이 되죠? RNA에서 발견이 돼요. 근데 여기에 이제 옥시전이 이렇게 있는데 이 옥시전이 없으면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디옥시. 너무 훌륭해요. DNA가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asymmetric 카본이 몇 개인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말요? 네 개 아니에요? 5개 여기까지 갔어요? 얘는 어떻게 했어요? 2개 있죠. 하이드로젠 2개라서 얘는 아니죠. 그죠? 자, 여기는 돼요? 여기 돼요? 여기 돼요? 여기 되죠? 오케이. 4개예요. 자, 4개면 assign 한번 해보세요. absolute configuration. RRRR이에요. 이 경우에. RRRR 폼만 여러분의 RNA에서 사용돼요. 이게 SR 예쁘게 너무 지루하다. SR 해서 먹자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럼 톡신이 돼요. 그거는. 굉장히 톡식할 수 있어요. RRR뿐만 되는데 그러면 이론적으로 스테레오 아이소머가 몇 개 나올 수 있을까요? 자, 에시메트릭 카본 하나 있으면 에너지셔먼 몇 개예요? 아니 정확하게는 스테레오 아이소머가 몇 개예요? 에시메트릭 카본 하나 있으면 2개 나오죠. 그럼 에시메트릭 카본 2개가 있으면 4개. 좀 전에 봤잖아요. 스레온이 4개. 그럼 6개, 3개 있으면 8개, 4개 있으면 이제 계산이 대충 됐어요. 결국은 이런 법칙이 있는 거죠. 그죠? 자, 에이시메트릭 카본이 4개 있으면 2의 4승일 거고 에이시메트릭 카본이 5개 있으면 2의 5승일 거예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메소폼도 가능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다 따져봐야지 이제 진짜 아이소머가 뭔지는 알 수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16개라는 거죠. 얘는 어떨까요? 팔리톡신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톡식하게 생겼죠. 생긴 것도. 톡신인데 이게 하와이안 코랄이라고 그래서 리무마케 오하나라는 코랄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톡신이에요. 코랄이 뭐예요? 산호죠. 산호. 산호에서 이제 톡신이 있는데 이게 지구상에서 있는 것 중에 가장 포이즈너스한 non-protein substance예요. 이제까지 알려진 가장 톡식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톡식하냐면 lethal dosage 50가 마이스에 그러니까 쥐를 죽일 때 쓰는 이런 말인데 lethal dosage 50가 50 nanogram per kilogram이에요. 이거를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자, 마이스를 이게 50이라는 게 뭐냐면 마이스 100마리가 있는데 이 정도를 주면 50마리가 죽는다는 뜻이에요. 자, 킬로그램당 50 나노그램이에요. 50 나노그램이면 어떤 거죠? 1kg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kg, 100g, 1g. 그 다음에 1mg, 1microgram, 1nanogram. 그거 50개. 굉장히 콕 찍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게 킬로그램이에요. 마이스 실험용 쥐 보신 적 있어요? 오케이. 그거 들어봤어요? 만져봤어요? 어때요? 몇 g이에요? 1kg 되던가요? 확실히 안 된다는 거 알죠? 30g 정도 돼요. 한 마리. 자, 1kg이면 몇 마리 있다는 거예요? 30마리. 적어도. 33마리. 자, 콕 찍어가지고 물에다가 섞어가지고 샥 먹이면 한 30몇 마리 다 죽일 수 있어요. 그 정도로 톡식한 물질이에요. 자, 이게 왜 그렇게 톡식할 수밖에 없을까요? 자, 여기에 에이시메트릭 카본이 몇 개인지 한번 세보세요. 하고 싶지 않죠? 대신 해왔어요. 몇 개예요? 64개 있어요. 이 중에. 64개면 이론적으로 스테레오 아이소머가 몇 개일지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2의 64승이 몇 개예요? 100만 개? 1000만 개? 나 잘 모르겠는데 계산 한번 해보세요. 스마트폰에다가 넣으면 이거 계산되지 않을까요? 자, 그렇게 많기 때문에 결국은 이 컴파운드의 스테레오 아이소 엄청 많은 거예요. 엄청. 그 많은 스테레오 아이소 폼이 몸에 들어오면 어떤 엔자임과 어떤 리셉터를 어떻게 공격할지 아무도 몰라요. 결국은 톡식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톡식한 그 포지션으로 워킹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왜 구조가 이렇게 중요한지를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시메트릭 센터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아이소폼이 늘어나는 게 곱하기 2로 늘어가는 거죠. 그죠? 두 개씩 늘어나는 게 아니라 곱하기 2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단한 컴파운드가 자연계에 존재한다는 게 아주 신기한 것 같아요. 가까이 가고 싶지 않죠, 이제. 산호를 보면 좀 조심하고 싶으니까 텔레비전에 나올 때는 아름답다, 예쁘다 그랬는데 아름다운 거 뒤에는 뭔가 수상한 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케이, 봅시다. 자, Stereochemistry and Chemical Reaction. 왜 이제까지 우리가 이 아이소머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쏟으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했느냐가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화학 반응의 전후에 그 공간적 구조 때문에 그 프로덕트가 어떤 것이 나올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거기에 아이소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게 돼요. 자, 이걸 한번 봅시다. 이렇게 생긴 물질이 하나 있어요.
이게 뷰테인이죠. 뷰테인.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있는데.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뷰테인이 아닌 것 같죠. 뷰테인 할 때 우리가 다 직선으로 맨날 그려놨는데 이렇게 꽈가지고 저를 그려놓으니까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맞아요. 자, 거기에 이제 브라미네이션을 시키고 싶어요. 브로마이드를 넣고 HB 이렇게 쓰면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빛을 줘가지고 자외선 같은 걸 줘서 에너지를 준다는 뜻이에요. 자외선을 줘서 에너지 주면 굉장히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이거는 본드를 스플릿하는데 아주 쉽게 스플릿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하이드로젠을 갖다가 내쫓았어요. 이것 때문에. 사실 이것만 일어나는 건 아니고 여기 지금 레디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charged 된, 즉 일렉트론 두 개를 다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either way 그건 큰 상관이 없고 하이드로젠이 없어지는과 동시에 나머지 잔기들이 이렇게 플레인을 형성하게 되죠. 그죠? 플레인을 형성하게 되고 여기에 이제 브롬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일루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 밑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 위로 들어가는 경우 S2 브로모뷰테인이 될 거고요. 위로 들어갔으니까. 자,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R2 브로모뷰테인이 돼요. 자, 이게 반반 생기겠죠. 그래서 두 가지 아이소폼이 생긴다는 거. 한 가지부터 시작했는데 이 경우에 이제 두 가지가 생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50-50 생기기 때문에 얘네들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레이스 믹스처다. 이렇게 우리가 아까 붙는다고 정의를 했죠. 네, 여러분 교과서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거는 카보케이션을 표현을 한 건데 카본이 일렉트론 두 개 다 잊어버려서 포지티브 차지를 띄고 있고요. 브로마이드가 네거티브로서 아주 위아래 다 공격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 있죠. 결국은 결론은 같아요. S나 R 폼 두 가지가 다 생긴다. 레이스 믹스처가 생긴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아까 좀 전에 만들었던 그 중에 S2 브로모뷰테인을 데리고 왔어요. 좀 전에 앞에서 만든 거. 자, 거기다가 클로리네이션을 한번 시켜보기로 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이드로젠이 하나 나가니까 트라이고널 플래너로 이렇게 중간이 생기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클로라이드가 이 위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레이스믹 믹스처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죠? 오케이, 여기까지 not bad. 근데 이제 이렇게 생긴 아이가 있어요. S2 브로모뷰테인이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거기에 C 카본, 세 번째 카본을 갖다가 공격하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렇게 되면 이쪽에 있던 하이드로젠 하나가 나가면서 이쪽이 이제 빈 공간이, 빈 오비탈에 이제 일렉트론 하나가 없어지고 하나만 있는 레디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트라이고널 플래너 인터미디엇이 딱 생겼어요. 자,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요? 클로라이드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는 위로 들어가고 하나는 밑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위로 들어갈 때, 밑으로 들어갈 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2s3r, 그 다음에 2s3s 이렇게 돼가지고 a mixture of diastereomer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재미난 거는 이게 메이저고요. 이게 마이너예요. 즉 뭐냐? 이 리액션은 진행을 시키면 이게 이것보다 훨씬 많이 나와요. 그 이유가 뭐죠? 브로모가 커서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일로 들어가는 게 쉬워요? 일로 들어가는 게 쉬워요? 밑으로 들어가는 게 쉬운 거죠. 그래서 밑으로 들어가서 만들게 되면 이렇게 생기는 거죠. 클로라이드가 이쪽에 붙어 있고 얘하고 얘가 이렇게 제껴져 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일로 들어가려니까 이게 워낙 크죠. 이게 워낙 커가지고 힌드런스 일어나니까 이쪽보다는 밑에가 좋은 거예요. 공간적 개념 그대로 다 이용이 되는 거죠. 자, 이제까지 우리가 봤던 이 에난시어머가 있다는 거. 이거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밝히신 분이 누구냐면은 루이 파스테르예요. 루이 파스테르 하면은 생각나는 거가 있나요? 우유. 왜 유명하죠? 우유?
저온 살균을 처음으로 개발하신 분이고 박테리얼러지스트죠. 그냥 생물이 막 저절로 생긴다는 거가 아니라는 걸 처음 밝히신 분이에요. 그죠? 뭐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는 그 유명한 분이 세상에 에난시어머도 발견하셨대요. 뭐 그럴 줄 몰랐어요. 그죠? 박테리아만 할 줄 아는 줄 알았더니 케미스트였어요. 근데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케미스트리를 알아야지 생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죠. 자,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제 에난시어머를 갖다가 알게 됐냐면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이 기본적인 컨셉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알게 됐는데 에난시어머를 first time 분리해내신 분이에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스스로 분리했다기보다는 분리해진 거를 갖다가 분리가 되어 있는 거를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고를 했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 이분이 어느 나라 분이시죠? 미국 분이에요? 미국 사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독일? 아니에요. 어디? 프랑스 사람이죠. 네, 프랑스 분이에요. 자, 벨기에 옆에 있는 나라들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프랑스예요. 오케이? 근데 자, 프랑스 사람들 뭘 좋아하죠? 뭘 맨날 식탁에 앉아서 맨날 마시는 게 있다죠? 또 와인. 와인이 정말 유명해요. 프랑스 사람들은 정말 그 식탁에 와인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김치를 안 먹으면 밥 먹은 거를 안 치는 그런 개념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포도주를 안 마시면 밥을 안 먹은 걸로 간주할 정도예요.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포도주 만드는 그 농장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만드는데 와이너리라고 부르죠.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가면 이제 어디다가 포도주를 만들죠? 포도주 항아리에다 만드나요? 오크통이라고 하는 그런 나무 상자, 나무 통에다 만들죠. 자, 그 나무 통을 이렇게 보신 적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지만 겉이 허예요. 뭐 이렇게 가루 같은 거 막 떨어지고 막 그래요. 그게 뭐죠? 뭔지 모르지만 그 가루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은데 뭐 설탕이 그 포도가 굉장히 달콤하죠. 그래가지고 그 설탕 가루가 그게 이제 마르면서 글루코즈 가루 같은 게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산들의 그 결정들이 거기 하얗게 붙어 있어요. 이제 그거를 그때 그 사람들이 이거는 산의 결정이야 이렇게 이런 얘기하면서 만든 건 아니지만 포도를 거기다 넣어가지고 숙성을 하면 뭔가 가루 같은 게 생기고 그 가루들이 이렇게 맛을 보면 새콤하기도 하고 달콤하기도 하다 뭐 이런 거 그런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거기에 있는 결정이 얼마나 되겠어요? 정말 소금의 반 정도 아주 조그맣겠죠? 그걸 전부 모았어요. 심심히 맨날 포도주 먹다가 생각하는 게 그러면서 맨날 그걸 모아와요. 그게 이제 크리스탈인데 크리스탈을 갖다가 다 모아왔는데 그거를 우연하게도 빛의 반사 정도가 틀리다는 거를 우연하게 안 거예요. 어떤 거는 이렇게 생긴 애들, 빛이 이렇게 생긴 애들이 여기 따로 있고 빛이 이렇게 생긴 건 이쪽 따로 있는데 현미경 보면서 그걸 하나씩 다 골라냈어요. 골라낸 다음에 여러 가지 빛을 쪼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분이. 반사 정도가 좀 다르네. 근데 반사 정도가 다른 게 두 가지네. 반사 정도가 다른 게 두 가지인데 얘네끼리 모일 수 있고 저렇게 모일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빛을 다 일일이 쪼아본 결과 결국은 left-handed 크리스탈이 있고 right-handed 크리스탈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즉, 이 크리스탈을 통과시키면 빛이 오른쪽으로 가고 이 크리스탈을 통과시키면 왼쪽으로 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분리했다고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이게 뭐예요? 타르타르산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 타르타르 그거예요. 약간 이렇게 떴게 하는 그런 맛 내게 하는 건데 에넌시어머죠. 지금 보니까. 그죠? 에넌시어머를 발견하신 거예요. 그리고 타르타릭 애시드를 뭐라 그러면 레이스믹 애시드라고 불렀어요. 옛날에. 왜 레이스믹 애시드냐면 포도를 발효시켜서 나오는 그 시큼한 것 중에 하나다 해가지고 레이스머스라는 게 a bunch of grapes라는 뜻인데 그래서 레이스믹 애시드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이 스테로아이스마의 피지컬 프로퍼티를 우리가 좀 여기서 봐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것의 반복인데 정리가 이제 좀 필요해가지고 가져온 건데 에넌시어머 관계가 돼 있다는 거 이제 알았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얘는 메소 컴파운드로 존재한다는 거 알았어요. 메소 컴파운드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요거 하나 띄어가지고 이쪽에다가 붙이면 되죠. 양쪽을 떨어뜨리면. 그래서 얘는 메소 컴파운드고 얘는 이제 에넌시어머가 된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결국은 2R3R 하면은 포지티브 타르타릭 애시드가 되고 2S3S 그러면 마이너스 타르타릭 애시드가 돼요.
이게 첫 번째고 얘가 이제 두 번째가 되는 거죠. 멜팅 포인트가 어때요? 같죠? 그다음에 스페시픽 로테이션 어때요? 서로 반대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솔루빌리티 어때요? 같아요. 결국은 피지컬, 케미컬 프로퍼티 같은데 스페시픽 로테이션이 틀린 에너지셔머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메소폼이 있어요. 메소폼은 어떻게 되냐면 2R, 3S 타르타릭 애시드예요. 그죠? 자, 멜팅 포인트 어때요? 더 낮아요. 다르죠, 얘네들하고. 피지컬 프로퍼티 성질이 틀려요. 그리고 스페시픽 로테이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는. 그 다음에 솔루빌리티도 더 낮아요. 분명히 다른 컴파운드예요, 얘하고 얘는. 그죠? 자, 이번에는 이건 뭔가요? 플러스 마이너스 타르타릭 애시드. 얘는 뭔가요? 섞었어요. 반반. 반반 좋아하세요? 떡볶이 먹을 때? 뭐라 해야지? 그 즉석 떡볶이 할 때 반반 주세요. 여러분 소스를 뭐 짜장 소스하고 고추장 소스 반반 섞어서 주더라고요. 그럼 그게 뭐라고요? 레이스믹 믹스처의 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가서 레이스믹 믹스처 떡볶이 주세요. 떡볶이 반반을 레이스믹 믹스처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타르타릭 애시드가 멜팅 포인트가 더 높고요. 그다음에 스페시픽 로테이션 있어요, 없어요? 없어졌어요. 원래 서로 세퍼레이트 할 때는 이렇게 스페시픽 로테이션이 있는데 반반 섞으면 없어져요. 그 솔리빌리티는 같아요. 솔리빌리티는 차이가 없어요. 피지컬 프로퍼티 같은 거가 섞여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근데 왜 멜팅 포인트는 높아졌을까요? 반반 섞었는데. 얘가 뭐 다르게 돼가지고 낮게 됐다는 건 그렇다 치고 이거는 했는데 얘는 왜 높아졌을까요? 이거는 같아. 이럴 때 이제 멜팅 포인트, 보일링 포인트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멜팅 포인트라는 게 뭐죠? 고체가 액체가 되는 순간이죠. 자, 고체가 액체가 되는 순간이라면 고체는 분자와 분자 사이에가 잘 붙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떨어지기 시작하는 게 액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높다는 건 어떤 거예요? 분자하고 분자가 잘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잘 못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잘 붙어 있다는 거죠. 섞어 놓으면 더 잘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섞어 놓으면. 왜 섞어 놓으면 더 잘 붙어 있을까요? 이것에 대한 답을 보려면 결국은 또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구조로 가야 돼요. 자, 이것만 있을 때는 얘네들끼리만 붙어 있겠죠. 이것만 있을 때는 얘네들끼리만 붙어 있게 돼요. 얘네들은 지금 몰레큘러 방향성이 같기 때문에 서로 힌드런스가 있어요. 근데 얘하고 얘를 갖다가 섞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이드록시 그룹의 위치가 서로 반대 방향이죠. 그러면은 포개 놓으면 더 잘 포개지죠. 훨씬 더 잘 포개져요. 얘네 둘.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분자 간 인터랙션 훨씬 셀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멜팅 포인트가 좀 더 높아지는 거죠. 그죠? 그런 성질이 있는 거죠. 알켄에 대해서 좀 더 이제까지 봤던 거는 사실은 알케인에 관련돼 가지고 좀 많이 봤죠. 알켄도 좀 보긴 했어요. 아이소모 보는 것 때문에, 지오메트리컬 아이소모 보는 것 때문에.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리액션이 많이 시작되는 거는 알켄을 이제 보면은 많이 시작하죠. 자, 알켄이 뭐였어요? 아이고, 알켄은 더블 본드가 있는 게 알켄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더블 본드는 어떻게 되냐면 sp2, sp2 시그마 본드로 일단 메이저 본딩이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하나의 p 오비탈끼리 파이 본드를 이룬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는 우리가 앞에 있었던 거 복습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 FN이 이렇게 있는데 에세인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이쪽에 이제 더블 본드가 있으면 본드의 길이가 어떻게 돼요? 133 피코미터예요. 이거는 154 피코미터. 더 짧아지죠. 당연하죠. 하나의 본드가 더 돼서 더 잘 잡아 끌었어요, 서로를. 짧아지고, 각도를 한번 볼까요? 각도가 살짝 줄어들었어요, 여기보다. 그 이유는 이쪽에 지금 피오비탈이 파이 본딩을 하면서 약간 얘네들을 살짝 밀어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본드가 약간 줄어들고요. 그리고 이쪽에 본드가 자연적으로 좀 더 넓어지죠. 얘네들보다는 좀 더 넓은 상태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성질 때문에
얘가 얘보다 반응성이 지금 더 좋게 되는 거죠. 이게 이것보다 반응성이 훨씬 좋은 거죠. 그래서 자, 알켄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베이직 알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좀 전에 봤던 에센인데요. 에센이 뭐냐면 플란트 그로스 호르몬이에요. 여러분 집에 바나나 좋아해요? 네, 아, great. 나 어렸을 때는 바나나가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과일이었어요.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그 FTA가 통과를 안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무역이 그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바나나를 수입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바나나 하나라는 거는 뭐냐면 요거 하나에 당시 돈으로 2,000원에 팔았어요. 30년, 40년 전에 2,000원이면은 한번 상상을 하면은 지금 한 2만 원 이상? 이거 하나에.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눈치를 챘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께 바나나를 갖다 드리면요 정말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너무 그 귀했던 과일에 대한 기억이 아직 있으시기 때문에 사과도 좋아하시지만 바나나 하나 드세요 그러면은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진짜로.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마켓에 가서 바나나를 딱 사면 바나나가 색깔이 되게 무슨 색인가요? 노란색 그 위에 이쪽 부분은 상당히 초록 부분이죠. 그리고 아저씨가 막 이제 마켓에는 막 벌크로 많이 파니까 박스를 막 가져와서 탁 열어보면 이렇게 안에 보면은 바나나가 온통 다 초록색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바나나 농장에서 그걸 딸 당시에는 완전히 거의 초록색이었겠죠. 그러다가 마켓에 갖다 놓으면 얼마 안 있어서 금방 익어버려요, 노란색. 그리고 그 다음날 안 팔린 건 어떻게 돼요? 떨이가 되죠. 빨리빨리 팔고 싶어가지고. 왜냐면 점점 익어버리니까. 그 익어버리게 하는 것의 정체가 바로 얘예요. 에센. 그 박스 안에 있는 그 수많은 바나나 중에 하나가 익어가지고 에센을 막 만들기 시작하면 이 에센은 어때요? 날라다니죠. 냄새가 나게 냄새 나는 그거에 이렇게 섞여 있는데 날라다녀가지고 옆에 있는 바나나를 아주 노랗게 빨리 익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알켄이 우리의 바나나를 만드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자,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 제라늄이에요. 제라늄이라는 꽃이 있는데 그 제라늄 향기가 아주 좋죠. 서양 소설책 보면 제라늄 향기에 취하여 뭐 어쩌고 그렇게 막 연애하는 장면에 막 써놓고 그러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제라늄의 정체가 바로 알켄이에요. 더블 본드가 하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냄새가 아주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죠. 자, 이건 뭐죠? 이건 레몬이에요. 요즘 이제 날씨가 좀 더워지면서 레모네이드의 시즌이 이제 곧 올 텐데 그 새콤달콤한 그 향기로운 레몬의 맛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 자, 이거는 뭐예요? 나무, 무슨 나무라고 그래요? 이거 유칼립투스 나무예요. 유칼립투스 나무 냄새 아세요? 이렇게 목욕용품 파는 데 가면 온갖 종류의 향기를 다 파는데 거기 유칼립투스 향을 뭐라고 해서 파느냐면 요즘 모기 지금 무서워하죠? 그래서 모기 쫓는 향기 막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 섞여 있어요. 그리고 이 유칼립투스만 먹는 애들이 있어요. 팬다가 먹나요? 코알라가 먹어요. 맞아요. 코알라는 유칼립투스만 먹고요. 유칼립투스 나무에서 절대로 안 내려와요. 그래서 진짜로. 코알라 우리나라에 어디서 가면 볼 수 있나요? 어느 동물원? 서울대공원? 확실해요? 나 확실하게 가르쳐줘야지 내가 갈 건데. 허탕 치면 안 되니까. 그죠? 이제 팬다가 곧 온다 그러는데 팬다는 뭐만 먹고 살아요? 풀떼기만 먹고 살아요. 풀떼기라고 그래야 돼. 대나무만 먹어요. 풀 중에서도. 대나무만 진짜 먹어요. 근데 재미난 거는 팬다가 잡식성이에요. 사실은. 근데 대나무만 먹어요. 그러니까 왜 잡식성이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초식동물은 장의 길이가 엄청 길죠. 우리 잘 알고 있는 뭐 소라든가 양이라든가 이런 그 짐승들은 장의 길이가 뭐 한 10m가 넘어 15m 막 이렇게 가는데 그 팬다는 장의 길이가 8m가 안 돼요. 우리하고 비슷해요. 우리는 장의 길이가 얼마라고 그러나요? 6m라고 얘기하거든요. 사람은. 우리는 잡식성이죠. 아니신 분은 죄송해요. 나는 잡식성이라서 이것저것 잘 먹는데 그래서 잡식성은 usually 장의 길이가 짧죠. 육식성은 더 짧죠. 삼켜가지고 바로 분해해가지고 나가니까. 그래서 팬다는 잡식성인데 사실상
대나무만 먹어요. 그래서 영양 상태가 좋지가 않아요. 걔가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종족 보존이 어려운 거예요. 그 동물이 원래 에볼루션에서 봤을 때 지금쯤이면 멸종을 하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더 이상 대나무 키우는 데가 별로 많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너무 개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멸종하는 게 당연하고 실제로 자연에서 그냥 내버려 두면 아마 그냥 멸종을 했을 텐데 지금 명맥을 이어오는 이유가 뭐죠? 너무 귀엽기 때문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고 너무 귀엽기 때문에 우리가 살리고 싶어 해서 열심히 살리는 것 뿐이에요. 굉장히 그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좋아하는 또 다른 동물인 코알라는 이 나무에서 절대로 내려오지 않는데 그 안 내려오는 이유가 얘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향기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내려오고요. 그래서 molecular formula가 있는데 이제 알케인은 CN 하고 H가 2N 플러스 2 이런 걸로 되죠. 예를 들어 CH4가 되죠. 그러면은 N이 1일 때 H가 4가 되면은 그럼 알케인이에요. 알케인은 어떤 포뮬러로 적용을 하냐면 CN에 H2N이 되죠. 그리고 혹은 뭐라 그러냐면 N 플러스 2N 플러스 2 마이너스 2P라고 그래가지고 그 P가 number of double bond. 즉 원래 있었던 이 번호에서 두 개를 뺀 다음 두 개의 하이드로젠이 더블 본드 하나 때문에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포뮬러를 하는데 나는 사실 근데 이 포뮬러가 특별히 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보다는 그냥 더블 본드가 있는 컴파운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하는구나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링이 생기는 경우에는 링 수도 이제 빼줘야 되죠. 링 개수만큼. 왜냐하면 링을 형성할 때 또 하이드로젠 두 개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그다지 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알켄의 정의 때문에 지금 하는 건데 알켄의 정의는 이러한 걸로 결정이 된다. 이런 걸로 정의가 결정이 된다는 걸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nomenclature, 우리가 좋아하는 유팩 네임을 어떻게 붙이는지 봐야 되겠죠? 이제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longest carbon chain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functional group, 즉 더블 본드 근처에 있는 functional group, 거기에 가까운 곳이 1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까지 얘기했던 거랑 다 똑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자, 카본이 몇 개 있어요? 4개. 그 다음에 몇 번째 포지션에 있죠? 더블 본드가? 2번째 포지션에 있죠. 자, 이렇게 돼서 2부텐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electrostatic density 맵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어때요? 가운데가. 이 얘기는 뭐예요? 일렉트론이 이쪽에 집중돼서 있다는 얘기죠. 더블 본드가 있기 때문에 일렉트론이 이쪽에 많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일렉트론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은 아이가 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우 기뻐하겠죠. 얼른 뛰어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거는 이름이 뭔가요? 몇 개죠? 6개. 6개면 뭐예요? 헥산, 2헥센. 그죠? 2헥센이 되는 거예요. 2헥센. 자, 이건 뭐예요? 좀 전에 봤던 그 헥센인데 이번에는 무슨 헥센이에요? 3헥센이죠? 세 번째 자리가 있으니까. 근데 substitution 하나 있네요. 몇 번째 자리에 있어요? 2번째. 자, 이쪽으로 해도 3번이고 이쪽에도 3번인데 반드시 여기가 3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얘 때문이죠. 얘한테 낮은 넘버를 부여하기 위해서 2메틸 3헥센이 된 거예요. 고개를 많이 끄덕이는 거 보니까 숙제 다들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건 어때요? 1로 가면 안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1로 가면 안 되고 6, 7으로 가야 되죠. 긴 걸 찾아야 되니까. 긴 건데 포지션은 어떻게 돼요? 3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몇 번째 포지션에 substitution이 있어요? 5번째 포지션에 있는 거죠. 그래서 5메틸 3헵텐이 되는 거예요. 왜 여기가 이쪽이 1번이 안 되는 이유는 펑셔널 그룹이 알켄이 훨씬 우선하는 거예요. 메틸은 그냥 substitution이니까 이거를 낮은 넘버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블 본드가 여러 개가 되면 그러면은 번호를 더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나오는 게 다이, 트라이, 테트라 이렇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카본이 6개에서 헥센인데 지금 더블 본드가 2개란 말이에요. 2개의 포지션이 어디예요? 2번하고 4번이죠. 그래서 2, 4 헥사 다이 N으로 되어 있어요. 자, 어느 거를 보면은 헥사 다이엔 이 경우에는 2, 4 헥사 다이엔이라고 해야 되는데 다음 거 한번 봅시다. 다음 거 봅시다. 자, 이 경우에는 카본이 7개고요. 포지션이 1번하고 3번에 붙어 있기 때문에 1, 3 헵타 다이엔이라고 붙였고요. 그 다음에 5번째 포지션에 메틸 그룹이 있어서 5 메틸 1, 3 헵타 다이엔이라고 붙였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여기를 봅시다. 이번에는 이제 사이클러가 있는데 동그랗게 생겼어요. 7개고요. 자, 이렇게 생긴 게 존재해요, 실제로. 그래서 헵타트라이엔이라고 불렀어요. 왜냐면은 더블 본드 3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이클러 헵타트라이엔이에요. 1, 2, 3은 특별히 붙여줄 필요 없죠. 방향에 따라서 뭐 이거는 이쪽이 1이 되든 저쪽이 1이 되든 큰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이 경우에 한번 볼까요? 이거는 지금 6개 카본이 있기 때문에 사이클러 헥센이 되는 게 맞아요. 근데 2개가 있죠, 더블 본드가. 그래서 사이클러 헥사 다이엔이 되겠죠. 그래서 사이클러 헥사 다이엔인데 포지션이 1하고 4예요. 1하고 4고 그 다음에 메틸 그룹이 3개가 달려 있어서 이 3개를 트라이 메틸이라고 붙여줘야 되는데 포지션을 다 정해줘야 돼서 일단 1번 여기 1번 해놨고요. 1, 6, 6 해가지고 166 트라이 메틸 사이클 헥사 1, 4 다이엔이에요. 자, 이렇게 됐을 때 1, 4를 이 중간에 붙이면 안 돼요.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돼요. 그래도 되는데 1, 4 다이엔이라고 붙이면 좀 편하겠죠. 보기가. 구별하기가 좀 편하고요. 실제로 이전에 이런 거 나왔을 때 예를 들어 여기서 헥스 3N이라고 붙일 수도 있어요. 사실 그게 옛날식 컴파운드를 보면 그렇게 많이 붙여놨었어요. 중간에다가 번호를 넣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더 이상 그렇게 더 많이 쓰지는 않아요. 앞에다가 번호를 꺼내가지고 쓰는 게 훨씬 더 일반적이죠. 그거는 마치 뭐하고 비슷한 거냐면 내가 이 시인데 이 시들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1960년 내가 태어나기 훨씬 전 195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이 시를 리 시라고 했어요. 리승만 대통령을 아시나요?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리승만이시지 이승만이 아니세요, 그분이. 그때 리승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의 이름을 지금은 이승만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분의 이름을 리승만이라고 지금 한다고 해서 나더러 틀렸다고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하지만 더 이상 그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 그거를 참조하면은 이게 어떤 건지 알 수 있게 되죠. 자, 볼까요? 여기서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너무 시간이 많이 드는데.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 다음에 금요일 날 봅시다. 이렇게.